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32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오늘은 대단원 2단원의 중단원 4단원 네 번째 주제. 일본이 독도를 불법 편입하고 청과 간도 협약을 맺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독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독도의 역사적 연원, 그 역사적으로 내용 적힌 기록들을 보면 먼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던 그 삼국시대,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라고 하는 장군을 시켜서 우상국,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를 의미를 하거든. 지금의 울릉도 독도에 있던 작은 국가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를 정복해서 이때부터 이제 신라에 속한 땅이었다고 이 삼국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에 이렇게 근거로 적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은 수능이나 모의고사 선지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나오면은 신라고 독도와 관련된 거구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려시대 독도가 우산, 울릉도가 우릉 혹은 무릉 이런 이름으로 표기가 돼 있다. 고려사에 나와 있습니다. 즉 고려시대에도 독도와 울릉도를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조선 전기에는 전기라고 하면 양난 기준으로 해서 전기 후기 나누는 거 기억나시죠? 양난 이전에 조선 전기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의 울진현이라고 하는 지역 소속으로 구분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조선 후기 보면은 요거는 좀 중요해요. 조선 후기 숙종 때 안용복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일반 백성이야. 안용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독도 주변의 해역에서 이제 어로 활동을 하는데 물고기 잡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자꾸만 일본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영토인데도 마음대로 어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이제 이걸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당시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당시 일본 막부가 여러분들 에도 막부였거든요. 이 에도 막부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거니까 너네 일본 애들 못 들어오게 해라 2번이나 가서 주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당시 일본 에도 막부는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에 못 가도록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나타나 있어. 이 안용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조선 사람이 떳떳하게 주장을 하고 그게 일본 정부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죠. 이게 만약에 남의 땅이었으면 이렇게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이 지속적으로 있지는 않을 겁니다. 자, 몇 가지 자료를 보시면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의 모습 이렇게 여러분들 날이 밝으면은 이 모습이 보입니다. 즉 울릉도 사람들은 독도라고 하는 섬을 당연히 인식을 하고 있었다. 옛날부터 우리는 저 섬을 봤을 것이고 인식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걸 알 수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울릉도에서 이제 독도는 87.4km 떨어져 있거든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리다라는 거. 그리고 삼국시대에 지증왕이 이사부를 시켜가지고 울릉도 정복을 했다. 우상국을 정복했다라는 게 삼국사기 아까 나와 있다고 했잖아.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벌하여 복속시킨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증왕 13년 여름 6월에 우상국이 이게 바로 울릉도 독도를 의미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학습지에도 사료 나와 있어요. 우상국이 항복하고 매년 토산물을 곡물로 바쳤다. 이찬은 관직명이고 이사부가 그 장군이 하슬라주의 군주가 되어 신라의 주 중에 하나야. 우상국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곧 항복했다. 이사부에게 당시 울릉도 독도 사람들이 항복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울릉도 독도는 신라에 속한 거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자료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신증 동국여지 승람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지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진 모습도 이게 옛날부터 우리 거였다라는 증거물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불법으로 가져가기 전에 우리 대한제국 정부는 어떻게 독도를 관리하고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대한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개항한 이후에 일본 어민의 이제 불법 어로 활동, 어로는 이제 물고기 잡는 거야. 이런 어로 활동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해.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요걸 발표를 합니다. 대한제국에서 칙령, 명령을 내린 건데 그게 41번째다라고 해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라고 하거든. 대한제국에서 내린 명령 제41호 한번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1조 울릉도를 울도로 계칭해서 이름을 바꿔서 강원도에 속하게 하고 부속하고 원래 울릉도는 이제 도감이라고 불렀는데 도감을 이제 군수로
바꿔라. 도감보다 이제 군수가 더 높은 거거든. 도감은 도를 다스리는 거고 군수는 군을 다스리는 건데 더 높은 거예요. 이 군수로 개정해서 관제 중에 편입하고 이 울도군, 여기 군의 등급은 5등급으로 한다. 군청의 위치는 태화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하게 한다. 죽도 석도가 얘들아 독도야, 독도. 즉 울릉도 자꾸만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불법으로 그 주변에서 어로 활동을 하니까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군 원래는 도인데 군으로 높여준 거야. 행정구역을 높여주고 거기 있는 그 다스리는 지방관도 군수로 높여주고 이 울도군에서 독도까지 관할해라. 이렇게 내린 명령이 바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거든요. 즉 대한제국 정부가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직접 관할하게 했다라고 하는 게 뻔히 이제 국가적인 공식 명령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대한제국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독도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이제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을 하게 되는데 그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한 일본인이 그 독도 주변에서 계속 이제 어로 활동을 했던 거죠. 근데 독도가 여러분들 돌로 된 섬이다 보니까 독도를 주인이 없는 섬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일본 영토로 편입하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한테 빌려달라. 임대를 신청을 합니다. 이 일본 사람들이 대한제국이 명령을 뭘 내렸는지 이런 거 당연히 어떻게 알겠어. 자기가 독점적으로 독도에서 어로 활동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걸 그냥 주인 없는 섬이다라고 하고 일본 정부에게 그냥 알린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신청한 상황에서 당시 일본이 마침 또 러일 전쟁 중이었어. 러일 전쟁 1904년에 시작돼서 1905년에 끝나죠. 러일 전쟁 중에 시마네형 고시라고 하는 하나의 문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 문서 내용을 보면 시마네형 고시 제40호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이거 그냥 위치 말하는 거예요. 오키시마, 일본의 섬입니다. 오키시마에서 서북쪽으로 85해리 거리에 있는 섬을 다케시마라고 칭하고 이후부터 본현, 자기네 시마네현 소속의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 오키도사는 오키시마의 지방관입니다. 즉 시마네현 안에 오키시마라고 하는 섬이 있어. 이 섬이 딸려있는데 이 섬의 지방관이 오키도사야. 즉 시마네현이 이 오키시마에서 서북쪽으로 가면 있는 이 섬 독도입니다. 여기를 이제 다케시마라고 할 거고 이거를 관리하는 건 이 오키도사가 관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시마네현 고시인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얘들아 시마네현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여러분들 거의 시급이라고 생각하면 돼. 시, 나주시, 목포시처럼. 즉 이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나주시장이 갑자기 일본의 대마도를 지금부터 일본의 대마도는 우리 걸로 하고 저기 빛가람동 센터에서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 중앙정부에서 말을 한 게 아니야. 이런 지방에서 그냥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졸속적으로 이렇게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편입을 해버립니다. 이거를 우리 정부는 모르고 있었어. 왜냐하면 지방에서 지들끼리 알아서 한 거니까. 그래서 대한제국 정부가 이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당시에 울릉도죠. 울릉도 군수였던 심흥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이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했다고 보고를 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을 하고 싶어도 1905년에 이게 발표가 된 거잖아. 1905년 2월에 발표가 되고 그리고 1905년 11월에는 이미 을산의학이 체결된 이후였기 때문에 을산의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미 일본은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대한제국의 지배권을 인정받았고 아무도 대한제국을 도와줄 수가 없어. 정말 그냥 눈 뜨고 코 베인 격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죠. 그래놓고 일본은 이 시마네현 고시에서 독도 가져간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우리 땅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의 증거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지.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방금 봤던 이런 일본이 이런 독도 편입한 거, 그 불법성, 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알 수 있는 몇 가지 증거들 굉장히 많지만 일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1877년에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내세운 문서가 있어. 일본의 태정관 지령문이라고 하는 문서인데 태정관은 뭐냐면 당시 일본의 최고 기관이었어.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나라 마치 청와대 같은 제일 높은 기관이야. 거기에서 내린 지령, 명령 문서야. 이 일본 최고 기관에서 내린 굉장히 공신력 있는 문서라는 거죠. 자, 그 내용을 보면
죽도, 당시 이제 울릉도를 죽도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울릉도와 그 외의 한 섬, 독도 말하는 거죠.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해라 라고 지들이 문서를 써놨어. 이런 문서를 왜 썼냐면 당시에 1877년 하면은 우리나라 개항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했으니까 얼마 안 됐을 때야 우리 개항하고 바로 1년 뒤였는데 그 일본에서 이제 지도를 만들려고 자기네 나라 지도를 만들려고 여기저기 이렇게 자료 수집을 하고 있다가 울릉도와 독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누군가 이제 물어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살펴보니까 우리랑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괜히 지도에 안 넣어도 돼. 라고 국가 최고 기관에서 내려준 문서예요. 즉 일본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독도가 한국 거라는 거 인정한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는 거지. 국가 공식적인 문서니까 밑에 나와 있는 자료 보시면 태정관 지령에 뻔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최근에 밝혀져요. 1970년대 그때 밝혀져가지고 일본은 이게 나왔을 때 진짜 난리가 났지. 근데 끝까지 이거 공식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마네형 고시 자체도 방금 봤던 일본이 이제 러일 전쟁 때 발표했던 이거 자체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단 당시 러일 전쟁 중이었다 보니까 독도의 위치가 얘들아 굉장히 위치가 좋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러시아고 여기가 일본이고 요 사이에 있는 게 독도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러시아를 공격할 때 중간에 군사적 거점으로 삼기가 굉장히 좋거든. 즉 군사적인 요충지 점령이라는 목적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술책으로서 이제 시마네온 고시를 발표를 한 거고 이게 대외적으로 공표한 게 아니라 그냥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한 거다 보니까 법적 효력도 없는 거라는 이런 당연한 불법인 여러 이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일본은 그런 것들 인정하지 않고 옛날부터 우리 거였어 말도 안 되게 우겨가면서 밑에 보시면 일본이 세계에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배포하고 있는 홍보물이야. 다케시마라고 하면서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일본의 원래 고유 옛날부터 지네 땅이었으면 시마네온 고시를 뭐하러 발표를 해. 그러니까 모든 말들이 얘는 모순인 거야. 그죠? 이렇게 독도가 주는 지리적인 위치라든가 자원적인 이득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이 독도는 해결되지 않고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영토 분쟁 지역이 됐지만 너무 명확히 역사적으로 봐도 아니면 이런 상황적으로 봐도 우리의 영토라는 게 정말 너무 자명하죠. 그러니까 일본 아마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서 오는 이득이 너무 커서. 근데 우리가 이게 무작정 독도는 우리 땅이야 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할 게 아니라 너네가 이러했잖아 라고 하면서 정확히 역사적 근거를 통해서 반박을 해야지 결국에는 나중에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떳떳하게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간도를 둘러싼 청과의 분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간도는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간도가 여러분들 도로 끝나니까 여기 섬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섬이 아닙니다. 밑에 있는 위치 한번 볼게. 자,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생님이 그리는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한반도 그 경계잖아. 여기에 바로 중국과 맞닿는 요 땅을 바로 간도라고 합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들 옛날부터 이제 조선 사람들이 건너가서 살기도 하고 고구려라든가 아니면 발해 그리고 뭐 부여라든가 뭐 이런데 우리의 옛날부터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았던 그런 영토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간도 여기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긴 거는 바로 이제 청나라 가 이제 중국에 생겨나면서부터 이제 영토 분쟁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요 지역이 이제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여진족이 살던 곳이잖아. 근데 이 여진이 명나라 몰아내고 세운 국가가 청이지. 즉 여기는 여진족의 고향 땅 같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우리 민족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막 분포해서 살았거든. 근데 아무튼 중국의 여진이 이제 청을 세우고 나니까 여기가 자기의 고향 같은 곳이라고, 즉 성지 순례할 때 그 성스러운 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조선 사람들이 와서 사는 거를 금지를 시켜. 그러면서 이제 조선 사람들과 청나라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즉 청이 간도 지역 출입 금지를 이제 출입 금지 조치를 내리니까 조선과 청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한 거죠. 조선은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서 살았다. 청나라는 여기는 우리의 성지다, 들어오지 마라. 이거 가지고 막 충돌이 생겨서 결국에는 조선과 청이 합의를 봅니다. 어떻게 합의를 보느냐?
이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색깔 펜으로 표시해 볼게요. 여기 백두산 기준으로 해서 서쪽은 여기 압록강을 기준으로 하고 동쪽은 여기 토문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 토문강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국경선을 표시하고 거기에다 비석을 세워요. 이렇게 비석 세운 게 바로 백두산에 세운 백두산 정계비입니다. 백두산에 정했다, 경계를, 즉 경계를 정한 비석이다 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조선 숙종 때 건립이 됩니다. 이렇게 국경선이 그래서 표시돼서 우리는 당연히 여기까지가 우리 거구나 라고 하면서 살고 있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청나라와 조선 이 양국의 백성들이 계속 여기 경계를 넘는 일이 지속이 되는 거야. 그리고 19세기 후반에는 즉 세도정치 시기, 삼정해문란 이런 것 때문에 간도로 이주를 하는, 이쪽으로 이주해서 사는 조선 사람들이 많이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어.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간도 이거 어느 땅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거를 바로 어려운 말로 간도 귀속 문제라고 해. 간도를 어디에 속하게 하느냐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다. 귀속은 어디에 속하게 하느냐야. 이걸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여기 옛날에 숙종 때 백두산에 정계비 세웠잖아. 그거 보고서 다시 한번 정해보자 라고 해서 당시에 청과 조선이 백두산 정계비 내용을 확인을 하는데 거기에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라고 써 있었다 했잖아. 근데 여기서 토문강을 가지고서 위치 해석을 두고 이제 의견 대립이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압록강은 문제가 없었어. 압록강은 어련히 여기구나 이렇게 했단 말이야. 조금 더 두껍게 해볼까? 압록강은 어련히 여기구나 했단 말이죠. 근데 토문강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당연히 토문강이라고 불리는 여기라고 생각을 했거든. 다른 색으로 여기죠, 여기. 근데 청나라에선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토문강은 여기 두만강을 말하는 거다. 왜냐면 이 두만강을 중국식 발음으로 하면 토문 뭐 이렇게 읽게 되거든.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청나라 사람들은 여기 기준으로 했을 거다. 저기 위쪽에는 토문강이 아닐 거다. 이거 가지고서 이제 의견 대립이 생기면서 국경선을 어디로 정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서 계속 답이 안 나와요. 토문강 여기를 따지고 본다면은 우리의 영토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 땅하고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 되는 거잖아. 여기가. 근데 중국의 말대로 토문강을 이 두만강으로 삼게 되면 우리는 여기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가지고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대한제국 때 와서는 어차피 우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토문강은 그 위쪽에 있는 토문강이지 무슨 두만강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간도를 계속 관할을 합니다. 계속 관리한다는 소리야. 간도를 위에 있는 여기 우리 행정구역상 함경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범윤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해 두세요. 이분을 간도를 관리하는 간도관리사라고 하는 직책에 임명을 해가지고 간도 지역으로 넘어간 우리 조선 사람들을 직접 관할하는 그런 것까지 시키게 됩니다. 이게 1903년의 일이야. 근데 여러분들 1905년에 뭐 있었어? 바로 2년 뒤 1905년에 을사늑약 체결되면서 우리 외교권 박탈당하게 되잖아. 그러면서 을사늑약 체결되고 4년 뒤에 간도를 가지고서 청나라와 일본이 그냥 지들 마음대로 영유권을 정해버려요. 그걸 바로 여러분들 간도에 관한 청일협정, 간단하게 말하면 간도협약이라고 합니다. 이거 외워두세요. 간도협약 1909년. 즉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간도 여기 어디로 기준으로 하든 여기 정도는 그냥 청나라한테 줄 수 있다. 내가 그만큼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랬기 때문에 당시에 만주가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이 한반도 이렇게 위쪽 기준으로 해서 이 넓은 중국 땅을 만주라고 하고 요 아래 조선 사람들 살던 데를 간도라고 하는 거거든. 즉 간도는 만주에 속해 있는 거야. 근데 이 넓은 만주에 당시에 일본이 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만주 철도 부설권, 그리고 만주에 있는 탄광을 개발할 수 있는 탄광 개발권, 요거를 일본이 얻는 대신에
간도는 청의 영토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게 간도 협약이야. 우리는 일산흑약으로 이제 외교권 박탈 당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항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굉장히 어이없게 간도는 영유권이 청나라로 넘어가게 되고요. 우리가 그 이후에 바로 일제강점기를 겪게 되면서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의 제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간도 협약 내용 한번 보면은 제1조 청과 일본 두 나라 정부는 도몽강, 두만강을 청과 한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 원천지에 있는 정계부를 기점으로 하여 서글수를 두 나라의 경계로 한다. 서글수는 그 두만강의 물줄기 중에 하나거든. 아무튼 두만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청과 한국의 국경 정한다는 내용이야. 청 정부는 이전과 같이 도문강, 두만강 이북의 개간지에, 즉 여기 간도에 한국 국민이 거주하는 걸 승인한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들은 거주는 할 수 있었지만 간도 땅 자체는 청나라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여기 간도는 지금 중국의 땅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영토 침탈까지도 굉장히 이렇게 어이없게 당한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거. 근데 이건 원래 우리의 것이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